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클리 세미나 5번째 시간이고요. 예, 저는 ESC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매우 좋고 스페셜한 날인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남은 세미나 3번은 저희 이번 여름서부터 ESC에서 특별히 초빙해서 어렵게 모신 임사랑 선생님, 바이오와 캠을 수업하시죠. 네, 아마 뭐 다들 임상원 선생님 성함 다 들어보시고 아마 공지도 오늘 같이 세미나 한다고 나갔을 텐데요. 오늘 임사랑 선생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같이 저랑 이 세미나 함께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프리칼큘러스 한 과목만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이어서 임사랑 선생님께서 오늘 레귤러 바이오랑 캠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바쁘시더라도 이어서 쭉 임상환 쌤 세미나까지 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해야 될 과목은 프리칼큘러스인데요. 제가 이 과목 소개는 보통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어머님들 만나 뵐 때마다 한 2개 정도씩은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프리칼큘러스 한 과목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프리칼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프리칼만 따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프리칼이 왜 그럼 그렇게 중요한 과목인지 제가 몇 개 키워드로 한번 오늘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수학에 이제 어느 정도 갈림길에 해당되는 과목이 프리칼큘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프리칼 전에 알지브라 2까지는 아이들이 수학을 좀 잘하고 못하고의 어느 정도 일반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프리칼에서부터는요, 이제 학생들이 앞으로 갈 길이 매우 많이 달라지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햇빛이 짱짱 비치는 이 오른쪽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왼쪽 길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시점이 바로 이 프리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학교에서 우리 원서에서 수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좀 평가를 할 때 이 프리칼서부터라고 이제 제대로 좀 차이가 나는 과목들이 이 프리칼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프리칼은 크게 3가지 종류의 커리큘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3개의 커리큘럼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뭐 2개 정도인 학교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학교마다 레벨 차이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레귤러 프리칼큘러스인데요. 이 레귤러 프리칼큘러스의 특징은 뭐냐? 알지브라 2에서 배웠던 내용의 복습, 그리고 아주 조금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칼큘러스를 A, B를 할 친구거나 뭐 수학이 그렇게 뭐 꼭 많이 필요 없는 문과, 아주 코어 문과에 해당되는 과목이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수학에 좀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레귤러 프리칼큘러스고요. 두 번째는 이 리밋을 포함한 어널스 프리칼큘러스라는 이 두 번째 제가 써놓은 이 커리큘럼을 가장 많은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 어널스 프리칼큘러스를 많이 선택을 하죠. 예. 아마 이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프리칼큘러스는 이 칼큘러스를 배우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리밋이 칼큘러스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인트로덕션까지 진행되는 학교들이 사실 대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보딩스쿨이나 아주 좀 프리칼큘러스를 좀 굉장히 심화해서 나가는 학교들은 프리칼큘러스의 델리버리브 미분에 해당되죠. 이 델리버리브를 같이 접목시켜서 델리버리브의 한 반 정도를 같이 나가는 학교들이 미국 동부에 있는 보딩들은 굉장히 이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세인폴이라든가 뭐 로렌스빌, 초트 이런 학교들은 어널스 프리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델리버리브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이 과정은 칼큘러스 BC나 아니면 그 이후에 멀타이 베리어블 칼큘러스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분화가 되기 시작한다. 우리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조금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프리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프리칼큘러스의 이름을 보면 조금 많이 비밀이 풀릴 텐데요. 가령 지오메트리는 기하학, 알지브라는 대수,
칼큘러스는 미적분, 리니어 알지브라는 선형대에서 스터티스틱은 통계학. 이렇게 뭐냐면은 각자 자기 이름 안에 영역이 있죠. 그래서 수학이 여러 가지 토픽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각자 자기 영역에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칼큘러스라는 과목이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은 여기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프리 플러스 칼큘러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적분 전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건 어떤 독립된 수학 토픽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당연히 칼큘러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칼큘러스는 위에서 존재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AP 칼큘러스와 스태티스틱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왜 배우냐? 현실의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의 많은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칼큘러스를 통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칼큘러스가 1차적으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고 지난 이 10년간의 과정들이 다 칼큘러스를 제대로 배우기 위한 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칼큘러스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스테마이즈해서 프리칼큘러스라는 과목을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수학을 쭉 정리하고 알gebra 1, 2, 지오메트리의 컨셉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칼큘러스로 이렇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이 프리칼큘러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두에 두실 것은 이 프리칼큘러스라는 과목이 그 자체도 물론 GPA에 많이 반영이 되고 수학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만 이 프리칼큘러스 성적을 통해서 칼큘러스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어느 단계로 배정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칼 자체가 더 중요하다기보단 그 내년에 들을 그 이후에 들을 A, B냐 칼큘러스가 A, B냐 BC냐 레귤러냐 아니면 멀티까지 갈 수 있냐를 바로 이 프리칼 성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그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요. 그래서 프리칼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이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원래 이 메스투시라는 과목이 프리칼큘러스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이제 5월 얼마 전에 시험이 있었고 이제 다음 달에 있을 6월 시험이 마지막 시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메스투시를 통해서 프리칼큘러스를 많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그 메스투시가 없어지는 바람에 프리칼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미분 적분 들어가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리칼큘러스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IB 학교들 있습니다. IB 학교들이 9학년 10학년에 IGSE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Mid-Year IB, MIP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학교가 있는데요. 가령 뭐 체드윅이라든가 SFS 이런 학교들이 MIP 과정입니다. 네. 근데 이 MIP 과정이라는 게 사실 어떤 정해진 틀이 있다기보다는요. 선생님 재량껏 IB를 위해서 필요한 그 과목들을 진행하는데 보통은 많은 학교들이 이 프리칼큘러스로 10학년 수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최딕 같은 학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프리칼큘러스 교재를 10학년에 나눠주면서 이 프리칼큘러스에서 진행되는 이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GPA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그 프리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리칼큘러스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칼큘러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과목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AP 시즌이라 AP 수업들을 많이 이제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AP 마지막으로 파이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 칼큘러스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다 프리칼 때서부터 누적된 문제들이 좀 있는 학생들이라서요. 앞으로 칼큘러스를 잘하기 위해선 프리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죠. 미당 서정주의 국화협회서인데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죠.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일단 소쩍새가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 국화꽃이 AP 칼큘러스고요. 소쩍새가 프리칼큘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소쩍새를 빨리 잘 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화를 빨리 볼 수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좀 하시면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한번 저희 이렇게 중요한 프리칼큘러스를 어떻게 여름에 진행하는지 한번 슬라버스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부모님들께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부모님들께 제가 이 프리칼큘러스 슬라버스를 오늘 다 보내드릴 텐데요. 여기 채팅창에 보시면 네.
채팅창에 보시면 제가 이 프리칼큘러스 실러버스를 같이 하나 어태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패드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요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어태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ESC 홈페이지에 오시면 모든 과목의 실러버스를 비롯해서 여기 유용한 정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새로 이제 그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영상들도 많이 업로드되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자세히 보시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러버스 설명을 조금 이어서 드리면 죄송합니다.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네. 일단 저희 프리칼큘러스 수업은 6월 14일서부터 7월 17일까지, 그 다음에 7월 19일서부터 8월 22일까지 월수금 화목토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총 세션 1, 2에 걸쳐서 4번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월수금과 화목토는 기본적으로 같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화목 수업이 좋은데 토요일에는 뭐 가족여행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화목금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다르다는 점, 예, 그 부분 좀 유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수업 2시간을 한 후에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이 프리칼큘러스도 수업 끝나고 1시간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 같은 경우는 이제 2시, 4시 끝나고 4시, 5시에 바로 이어서 퀴즈가 있고요. 화목토반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가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큰일 나죠. 그래서 10시서부터 11시까지 수업 1시간 전에 와서 화목토에 미리 퀴즈를 보는 거 그렇게 하고요. 퀴즈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20분 정도는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조교가 그날 퀴즈 본 걸 같이 질의응답하고 그다음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1시간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조교는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기 때문에 TA 관리 학습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TA 관리 학습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날 수업이 특별히 좀 어려웠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씩 1대1로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텍스트북은 라르손이라는 쓴 사람이 쓴 이 프리칼큘러스 with 리밋 요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고요. 프리칼큘러스는 한 2, 30종의 교과서가 있습니다만 이 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이북으로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제작된 풀 컬러로 된 노트 그리고 호목북이랑 따로 제가 쓰는 온라인 테스팅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러버스는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펑션을 비롯해서 익스포넨셜, 로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트리고노메트리죠. 이 트리고노메트리가 3번 진행될 텐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벡터라든가 컴플렉스 넘버들도 다 트리고노메트리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코닉 섹션이나 파라메트릭 폴라에서도 트리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트리그가 50%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다 VOD로 당일 안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모든 질문 역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 조교가 당일날 해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한 여기 또 설명을 해놨으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일단 슬라버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 프리카를 비롯해서 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부분 조금 더 몇 가지 특징들 한번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유비쿼터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수업 2시간 하고 이제 집에 가면 선생님하고 이제 안녕 이런 상황이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되실 텐데요. 유비쿼터스란 말은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계속 커넥트가 돼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저희 강사들도 이런 기술의 발전을 좀 강의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칠판을 쓰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런 현상을 좀 더 많이 뭐랄까요? 좀 앞당겼을 뿐이지 이런 추세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수업이 다 컴퓨터라이즈된 렉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하면 그날 노트가 구글 클래스룸이나 학생 이메일로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이 구글 클래스룸을 모르는 강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요. 이제는 액티브하게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한 1년 몇 개월 정도 이 구글 클래스룸을 썼을 때 이제 결론은 뭐냐?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네. 왜 그러냐? 학생들의 컴퓨터는 물론이고 아이패드나 심지어 셀폰에서도 그날 수업에 관련된 숙제, 동영상, 노트, 질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만큼 강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TA의 도움도 많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ESC에서는 이 구글 클래스룸을 압구정에 있는 어느 학원보다도 더 액티브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이제 제가 30분만 늦게 올려줘도 아이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선생님 구글 클래스룸의 자리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정도로 네, 구글 클래스룸 저희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쓰고 있고요. 프리칼큘러스는 당연히 구글 클래스룸 가장 많이 쓰는 과목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선생님은 혼자고 아이들이 많으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미 저희 방학 동안에 진행될 수업에 대해서 TA가 다 4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4명이 다 저의 수업을 도와주는 친구들이고요. 제가 9학년서부터 다 쭉 가르쳤던 친구들이라 누구보다도 실력과 인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4명의 조교들이 부모님들 걱정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이 투자한 만큼 또 실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이 4명이 이제 어느 클래스를 맡을지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다 정해진 상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 카리스마를 갖춘 이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 그림에 있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TA들이 저를 도와준다. 그렇고요. 저희 TA가 하는 일은 뭐 수업 전후에 진행될 애프터 클래스 퀴즈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날 수업이 특별히 어려웠다 그러면 한 2, 30분 정도 예약제로 1대1 개별 케어를 이 TA들이 해주고 있고요. 이 TA들도 제가 쓰는 모든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 진행된 숙제나 아니면 퀴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수업마다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부모님들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놨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기술도 중요하고 TA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이 하는 게임인데요. 3명이 이제 발이 4개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요 3인 사각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제 부모님들한테 2번 정도 5주 안에 2번 정도는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서면이나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요. 학생들하고도 아까 슬라버스에서 보셨겠지만 제 연락처를 다 오픈을 해서 첫날에 카톡 친구를 다 맺고요. 뭐 어려운 게 있으면 항상 저랑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임산원 선생님 세미나 마친 후에 그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합해서 질문을 좀 받을 텐데요. 만약에 뭐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밝히기가 좀 힘드신 그런 질문이다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전화나 아니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제 세미나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한 1분 정도 잠깐만 임산원 선생님 세미나를 위해서 잠깐 트랜지션하는 시간 1분 정도만 갖고요. 이어서 선생님 프리젠테이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SC에서 이번 여름부터 바이오하고 캠을 맡게 된 임사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아너 바이오하고 아너 캠을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너 바이오하고 아너 캠이 다른 학원하고 차별점이 뭔지, 그리고 저희 학원만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아너 캠하고 아너 바이오가 왜 중요해졌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일단 안어 바이오부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9학년 친구들이 시작하는 과목이고요. 첫 번째 바이오를 배우는 단계고 어느 학교든지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9학년이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죠. 저희 학원에서는 왜 레귤러 바이오라고 하지 않고 안어 바이오라고 한다면 국내 인터내셔널 스쿨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안어 바이오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보딩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어렵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왜냐면 그 단계가 내년에 이제 AP 바이오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어머님들이 살짝 외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를 하든지 아니면 랩 리포트를 쓰든지 아니면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위주로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고 가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너 바이오나 레귤러 바이오를 잘 하셔야지 내년에 10학년 때 이제 AP 바이오에 대해서 사인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보딩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경우는 많이 깊게 들어가시지는 않는데 SFS라든지 아니면 세인폴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많이 어렵게 가르치십니다. 세인폴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워낙 많이 나가서 어려운 편이고요. SFS 같은 경우는 IB를 준비하는 과목으로 굉장히 조금 많은 것들에 대한 실험 레포트와 그런 것들을 조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즘 이제 외우는 문제 형식은 거의 줄어들었고 어플라이하는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 친구들이 저랑 쓴 이제 랩 리포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원하는 이제 그래프, 컨클루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SFS 친구들이란지 SIS든 KIS든 YIS든 요즘 같은 거는 CER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CER이라고 하면 claim, evidence, reasoning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상황을 주시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뭐가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나 이 증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왜 이게 도출이 됐는지를 이제 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약간 조금 약간 살짝 약간 쓰는 게 조금 케미나 피직스보다 좀 많은 과목이라서 그냥 사이언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애매모호하고 약간 사이언스 플러스 이과 문과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확실한 개념을 숙지를 못 하신다면 이제 어플라이 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드시겠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약간 한번 오버뷰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귤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챕터 1부터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가 하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년 전체가 다 모든 코스를 하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를 셀렉트해서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통상 1학기 거를 들었다가 1학기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바퀴 조금 돌리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레귤러 바이오이자 아너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기존 선생님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TA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오가 어느 정도는 외워야지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오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 TA들이 1시간 동안 무조건 남겨서 외우게 시키고 그 다음에 못하면 리테스트를 보게 시키고 숙제 아니면 랩 리포트 쓰는 것까지 모두 다 체크해서 보내는 과목으로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 친구들의 필수 과목인지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첫 번째 과목이고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잘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사이언스의 흥미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잡아주시고 가는 이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언어 케미
케미스트리 과목입니다. 언어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학년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11학년 때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10학년 친구들이 하고 있고, SIS 같은 건 조금 특이하게 1학기는 이제 캠, 2학기는 이제 피직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 그게 플립될 때도 있습니다. 1학기 때 피직스, 2학기 때는 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SFS 친구들입니다. SFS 친구들이 1학기 때는 캠, 2학기 때는 피직스, 아니면 반반씩 이제 나가서 이제 어느 친구들은 피직스를 먼저 하고 어느 친구들은 캠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S, YS, 세인폴, 코너스턴 이런 친구들은 모두 다 1년 과정 내내 아너 케미스트리자 레귤러 케미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굉장히 좀 특징이 다양한데요. YS하고 세인폴하고 코너스턴은 굉장히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빨리 나가십니다. 굉장히 빨리 나가신다는 거의 뜻은 뭐냐면 1년 동안 모든 1년 코스를 다 커버하시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GPA 클래스만 이제 학교가 오픈하고 나서 듣게 되면 이거를 팔로우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일주일에 2번씩 했던 적도 있고 테스트 전에는 일주일에 3번씩 했던 적도 있어서 약간 이런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너 캠이자 레귤러 캠 같은 거는 약간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S 같은 경우는 두 분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스타일이 너무 틀리셔서 솔직히 얘기하면 한 선생님은 좀 이지하게 가르치신데 다른 한 선생님은 AP를 위한 기초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렵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 어려운 선생님이 배정되어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빠르게 학원에 오시는 게 학생들이 GPA 위해서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SIS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4명 선생님들의 이제 캠의 어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코어 머티리얼 정도만 가르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SIS 같은 CER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든 피지스든 모든 것들이 랩을 주시고 랩에 대한 이런 이제 CER을 쓰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제 보딩 스쿨들 같은 건 탑 보딩들 같은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언어 캠 자체가 AP 캠까지 다 커버를 하고 대부분의 이제 AP 캠 자체가 없고 언어 캠이라든지 케미스트리 뭐 201, 301 이런 클래스를 들으면 AP를 커버할 수 있게 학교에서 억셉트를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로톤이라든지 초트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많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 학생들이 썼던 이제 CER하고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저희는 커버를 하고 있고, 내용뿐만이 아니라 프랙티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랩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캠 같은 경우도 테스트라든지 리테스트라든지 에브리데이마다 퀴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지하고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를 흡수하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아는 바이오하고 케미스트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Q&A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원하시면 학원에 이제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more information이긴 한데요. 왜 제가 조금 더 특이한 점일까라고서는 조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자체 교재라든지 학교 진행을 조금 제가 경력이 오래된지라 학교별 내신에 완벽 대비를 할 수 있고, 뭐 복습 동영상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할 거고, 제가 조금 더 유니크한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학원계에서 대학 교과 과정민 DAT라고 하죠. 덴탈 어드미션 테스트. 특히 케미나 바이오 쪽을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풀덴탈 아니면 풀매드 쪽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DAT, 미국 덴탈 어드미션 테스트까지 가능한 유일한 강사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조금 커버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많이 짜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번에 이제 아노캠하고 바이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약간 조금 너무 이제 길게 되다 보면 조금 Q&A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여름방학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학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하고 과학에 대해서 Q&A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어머님들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학이나 과학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셔도 좋고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조금 용감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셔도 돼서요. 저희가 이제 음소거를 좀 한번 해제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저희 TA 세션은 따로 비용이 있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뭐 만약에 이게 1시간에 50만 원이다 이러면 당연히 못 하겠죠. 네, 당연히 프리입니다. 저희 그 학원에서 저희 강사들을 위해서 TA들을 다 배정을 해주고요. 특히나 이제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과목이라 이 TA들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편이라 뭐 한 학생을 붙잡고 매번 1시간마다 1시간씩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학생이 필요하면 그게 만약에 월수금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도 화목토에 와서라도 저희가 TA 세션 좀 따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제가 수업이 한 밤에 끝나더라도 그날 진행된 걸 쭉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TA랑 따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또 부모님들하고 통화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수업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네, 뭐 TA 세션도 당연히 그냥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다만 이제 너무 많이 그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비용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너무 힘들다. 나는 수학이 사실은 한 힘든 지 한 6년쯤 돼서 사실은 프리카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가 조금 제 수업을 보조적으로 해서 TA들이나 아니면 다른 보조 강사들을 좀 붙여서 좀 낮은 가격으로 오히려 연결해 드리는 그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 관한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따로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권하시는지. 그러니까 TA 신청해야 합니까? 아님 선생님께서 권하신지요? 이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네. 아마 선생님께서 그 TA 수업을 들어야 되는 네. 학생들을 선택을 하시는 건지 네. 그거는 네. 임상 선생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네요. 제가 독해 능력이 좀 떨어져서요. 네.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가 기존에 아는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그 학생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제가 그 클래스에서 이제 듣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이 쌓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첫날에 이름을 다 외웁니다. 모든 클래스에. 그래서 그 이름을 외워야 그 아이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가 쭉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서 쭉 팔로우업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다 외우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조금 한 2번 정도 퀴즈가 진행되고 또 숙제 상황을 보면 어느 학생이 요시찰 인물이라는 걸 제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시찰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TA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서는 TA를 받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제공해주는 자료나 그 다음에 퀴즈 또 그 다음에 그 밖에 숙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TA가 필요 없으면 없을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모든 학생들의 능력치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이런 클래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그 학생에게는 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TA를 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가 배정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과학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네. 그리고 이게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따로 문자나 카톡 뭐 아니면 학원 전화로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바로는 못 해드려도 뭐 그 다음 날까지는 적어도 전화를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들 전화 주시는데 예, 굉장히 세미나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제가 특별히 더 잘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칼큘러스가 GPA 선행이지요. 심화 과정은 별도로 있나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고요. 당연히 이제 SAT2가 없어지면서 이런 서브젝트 과목들하고 관련해서는 GPA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됐죠. 네. 예전에도 사실은 시험과 GPA 비중이 거의 비슷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GPA가 더 높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데 저도 역시 학생들이 평가할 때 GPA가 높은 학생들을 대학에서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GPA에 이제는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아까 임슬아 선생님 과학 과목에 대해서 아주 학교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KIS나 SIS에서 진행되는 프리칼큘러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KIS 같은 경우는 전체 10챕터 중에 앞에 3챕터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브라 2 파트에서 제대로 많이 배웠던 거는 오히려 빼고요. 삼각함수 트리고노메트리 파트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SI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칼큘러스에 친화적인 그런 토픽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아까 보딩 같은 경우에는 칼큘러스 리밋을 비롯해서 미분 쪽 딜리버리 파트가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프리칼 책이 쭉 있다면 어느 챕터별로 취사 선택을 해서 조금 더 강조점이 많이 좀 다른 편인데 제가 진행하는 방식도 역시 뭐냐면은 칼큘러스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트나 그라튼이나 뭐 세인폴 같은 학생들도 그 아이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학교 수업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다른 학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빼고 넣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제 수업을 통해서 다 손해 보지 않고 GPA 수업을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이제 항상 그날 1년 배울 거 100%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하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TA 세션도 더 중요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트릭스나 뭐 아니면 맨 뒤에 있는 리밋 같은 걸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저는 빼고 하는 거 없고요. 100% 모두 다 최고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진행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바이오 캠에 대해서 조금 한번 누가 딱 질문을 멋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 세미나를 위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매주 제가 이제 부모님들 참석하신 분들 이제 성함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매주 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특별히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네,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질문 주셨네요. 네. 하루 숙제는 어느 정도 되냐?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선생님? 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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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네. 바이오하고 캠 같은 경우는 1시간 1시간 반에서 반. 2시간 네.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은 수학도요. 수학도 아이들 능력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는데 전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만큼은 적어도 숙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수학을 가르치는 압구정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숙제가 제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숙제가 조교들이 다 일일이 채점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몇 개 맞았는지까지 다 문자가 나가는데 보통 100문제 정도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숙제를 하다가 조금 모르는 게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이제 숙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퀴즈랑 숙제를 좀 나눠서 하는데요. 숙제는 성실도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해도나 좀 어려운 문제, 챌린징한 문제에 대한 대비는 좀 퀴즈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숙제는 8, 90%가 돼 와야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퀴즈는 6, 70%를 맞으면 이 학생은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다. 그래서 퀴즈 문제는 다소 어렵게 숙제는 좀 반복적으로 그날 배운 거를 확실하게 수학은 역시 반복의 학습이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반복이 없다면 네. 저도 이 프리칼큘러스를 15년 동안 가르치면서 계속 이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강의하고 있듯이 학생들도 어느 한 컨셉에 대해서 아마 적어도 한 컨셉에 대해서 10문제 정도는 계속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숙제 양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숙제 양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숙제 양이 많아서 드랍한 학생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드랍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너무 힘들고 몸이 안 좋고 뭐 아니면 수학이 너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이제 숙제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또 아이들이 그걸 숙제를 다 완성해 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게 도전이고 또 본인이 해냈다는 또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숙제는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2시간 이상입니다. 수학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정말로 이 정도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저희는 한 5분 정도 이제 좀 나가지 않고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더 추가로 진행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예, 임상환 선생님이랑 처음 같이 한번 진행했는데 예,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예, 선생님 오래전서부터 알고 지냈고 예, 워낙 강의나 뭐 여러 면에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같이 이렇게 조인트로 간담회 연 거 반갑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도 저희가 AP 커리, AP 바이오와 AP 바이오와 AP 캠 그리고 저는 AP 커리랑 AP 스태티스틱 이제 같이 설명 네 과목 같은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